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해외 쪽하고 연관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미국의 주가 지수가 뭐 조정을 받아서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주가 지수 조정의 그 근원은 무엇에 있는지 최근에 연준의 행보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금리와 주가를 좀 풀어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 이미선 연구원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로컬 시장, 국내 시장이죠. 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선물 대규모 매도가 왕왕 있었어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이게 셀코리아인지 네.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신다면요. 일단 8월 금통위 직후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도가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요. 네.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 0.2% 기존 성장 전망에서 마이너스 1.3%까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거의 제공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외국인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매도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물론 이제 최근에는 조금 약간 그 하락을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했지만 예, 10년물 기준으로 0.72, 73 이렇게 네, 갔던 것 꽤 같은데. 오래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금리가 올랐던 거에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가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전 세계 금리는 약간 동행하는 성향이 있고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뭐 있죠. 그러니까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같이 우리도 이제 가격이 네. 떨어지는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고 네네. 뭐 그런 정도 영향이군요.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은 아닌데도 네. 대규모 외국인 선물 매도하고 금리가 좀 움직이는 오르는 현상이 네. 나타난 적이 있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2019년 8월 이때도 이제 저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은 당시 1.09에서 1.56까지 그리고 10년은 1.18에서 1.84%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던 거고요. 이 당시에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당시에도 저때 인하는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고 또 여기에 이제 차트가 이제 2019년 사례가 있는데 또 비슷했던 사례는 2009년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모든 어떤 기준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재정 정책들이 다 시장에 투입이 된 이후에 이제는 이제 물가나 경기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채 그렇죠.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적자 국채 얘기도 겹치면서 많이 하고. 예,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 이슈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당시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촉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부터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국채 선물 순매수를 조금 누적으로 쌓았는데 이게 네네. 대부분 청산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6월 이후로 들어온 물량들은 거의 다 3년 선물 같은 경우는 다 매도가 출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0년 선물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만기약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미결제가? 예, 아. 미결제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더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4월 정도부터 들어왔던 순매수에 대한 포지션 청산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제 그 당시의 금리는 지금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 어떤 이유는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의 다 출회가 된 것 같고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나오더라도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 제한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채 선물도 왜 보느냐 하면 뭐 주식하고 연관 지면은 사실 꼭 코릴레이션이 동행하진 않지만 네. 사실 외국인들의 행태가 네. 국채 선물 던지면은 주식도 조금 매도하는. 네. 그래서 이제 셀코리아 아니야? 뭐 나가는 거 아니야? 예. 지난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초에 한번 네. 대규모 외국인 주식 매도가 있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청산은 좀 끝난 것 같다. 거의 이렇게 봐요. 정리가 80% 이상은 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아직은 포지션 제가 보진 못했지만 네. 채권 가격은 조금 오르네요. 네. 뭐 강보합 정도 되는데. 자, 근데 전체의 그 그림을 보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4대 금리 그러면 이제 미국채 금리, 네. 뭐 영국의 길트,
독일의 분트, 일본의 JGB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네. 얘네들 금리가 대부분 동행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미국 연준이 가장 기준점인데 네네. 연준이 최근에 그 뭐 물가 평균 물가 목표제 네. 용어도 참 어렵게 해석을 네. 해놨는데 네네. 네, 뭐 제가 영문으로 보니까 Flexible Form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을 네. 보니까 오히려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한글로 표현하자 보니까 이게 네네. 평균 물가 목표제 뭐지? 네.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네, 일단 그동안은 2% 자체가 타겟팅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네, 물가가 인플레이션. 2%를 다다르거나 이제 넘어서기 이전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이제 이런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연준이 2%의 물가를 지켜낸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물가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이제까지 연준의 어떤 타겟팅하는 2% 물가를 달성하지를 못했고 항상 1% 후반 정도까지만 가고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준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바꾼 건데 평균적으로 2%를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2% 물가가 안 됐었기 때문에 2%를 평균으로 맞추려면 앞으로 수년간은 물가가 2%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타겟팅 수준은 2% 이상으로 지금 상향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연준이 타겟팅 수준을 2% 위로 높였다고 해서 실제 물가가 2% 이상으로 그럼 진짜 나올 거냐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을 위로 높였다는 거는 이 물가 수준에 다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물가 수준은 과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적정한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경기가 이제 순환하고 정상화된다라고 지표를 보기 때문에 네. 인플레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영문판 원판을 잘 봐야 된다는 거. 네. Flexible Form of Average. 네. 콩글리시로 하자면은 그렇게 되는데 유연하게 네. 타겟팅을 가도 평균을 또 내고 네. 거기에 우리는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거야. 네. 이렇게 시그널을 주니까 네. 시장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중들의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은 체감하는 물가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이 만약에 좀 바뀐다든지 이러면 네. 소비 투자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에도 변화가 좀 생기게 됩니까? 네네. 이제까지 사실 연준이 이번 에버리지 기준의 2% 물가 타겟팅의 아이디어를 낸 게 이번이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자네 옐런이 있을 때도 의장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2%를 물가를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위 아래 약간의 레인지 안에서 이것을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발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가를 2% 이상으로 연준이 목표로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아무도 믿질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사실 그 기대는 이제 현실화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국의 정부들이 대규모의 재정 지출들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GDP 대비 재정 적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벌려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은 뭐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인플레 자체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우리는 물가가 2%를 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동성 축소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선언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중들도 이것을 신뢰를 한다면 앞으로 물가는 2%를 좀 넘는 수준에서 계속 갈 거다라는 믿음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인플레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조달 금리는 1%, 2%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유인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아니면 기업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렇죠. 예,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유인들이 생길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좀 견고해진다고 하면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축을 하기보다는
투자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한 이게 곱씹어보고 해석하면은 아 저런 뜻이야라고 이제 합의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형성이 되고 네. 그렇게 되죠. 혼란을 주면 모호하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면은 헷갈릴 텐데 이번에는 네네. 거의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네.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채권 시장 투자 전략, 네. 주식 투자 전략을 여쭤볼 수는 없고 네. 채권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네. 됩니까? 일단 이번에 연준이 내놓은 어떤 에버리지 기준에서 2% 물가는 앞으로 조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도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채, 금, 그러니까 이런 픽스라고 하는 물가 연동체? 예, 물가 연동체나 아니면은 금이라던가 네. 뭐 이제 실물 자산들 같은 경우가 아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채권 안에서는 이제 국채보다는 크레딧 쪽이 네. 아마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이라면 회사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네. 하여튼 뭐 채권 투자 그러면 이제 안정성을 답보로 한 안전자산 투자의 형태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숏보다는 롱으로, 근데 이제 국채보다는 회사채 이렇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국의 어떤 재정 확장 정책들의 기조가 이제 어떤 기업들의 디폴트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시중 유동성들이 풍부하게 풀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될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이제 뭐 낮게 눌려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회사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우량한 기업 안에서의 어떤 추가 일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연준이 이제 선택지로 만지작거렸던 YCC라고 하는 Yield Curve Control. 뭐 용어는 어렵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 네. 뭐 이게 수익률 곡선을 약간 스티프닝하게 이렇게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든든지 아니면은 캡을 씌운다든지 네네. 뭐 이런 전략들은 아직 선택지로는 네. 택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연준 안에서 논의된 것들을 보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처럼 이제 금리를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특정 랩에서 고정시키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지막 옵션으로는 두고 있지만 네. 현재 활발하게 이것을 차용하려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전략만으로도 연준이 하려고 하는 어떤 바들을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으로 연준이 추가 완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채권 매입의 규모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매입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시장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묶어놓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능 자체를 좀 제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아마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최종에. 네. 하여튼 뭔가 카드는 준비해 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시장이 그래야 이제 연준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네. 또 따라가니까. 네. 그렇다면은 또 하나만 더 여쭌다면은 이 연준의 뭐 여쭈려다 까먹어버렸네. 아, 네. 원고는 다 됐고 사실은. 아, 네네. 진짜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일단 하겠고. 네.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네. 제가 이제 정리는 해야 되는데 사실 채권 애널리스트한테 주식 얘기를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 충격을 좀 주긴 했지만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연준의 시그널은 여전하게 네. 시장 친화적이고 네. 시장을 깬다는 충격을 준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답변을 요도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주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선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